하영아! 언니, 하영아, 미안해. 혼자 두고 가서. 아니야, 이제 우리 함께잖아. 2024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카페. 저녁 시간. 10년이 넘은 시간이 흘러 여성 두 명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웃고 떠드는 평범한 자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손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 그리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듯 꼭 잡고 있는 모습. 이 자매에게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견뎌낸 10년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며 버텨낸 10년.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난 10년 상상해 보셨습니까? 꽁꽁 얼어붙은 강물 위를 목숨 걸고 건너야만 만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것도 무려 10년의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북한 리얼리프트는 북한 인민군 병사였던 친언니를 찾아 얼음강을 건너온 한 자매의 가슴 저미는 약속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어야 했던 그들의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결말을 맞았을까요? 2005년 평안남도 평성시의 한 마을 낡은 단층 집에서 두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 은주와 동생 하영. 3살 터울의 이 자매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언니 은주는 당시 23살, 동생 하영은 20살이었습니다. 하영아, 밥 먹었어? 언니가 저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언니, 공장에서 배식 받아 먹었어. 또 옥수수밥이었지? 응. 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들의 집 부엌에도 쌀은 없었습니다. 옥수수와 감자만 겨우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영은 방직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웃으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언니가 있었으니까요. 하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언니만 있으면 돼. 언니만 있으면 뭐든 견딜 수 있어. 하지만 언니 은주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동생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더 잘해줘야 하는데,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을 지켜줘야 하는데,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촛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전기가 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만이 그들을 비췄습니다. 언니, 우리 언제쯤 배불리 먹어볼 수 있을까? 하영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미안해, 하영아. 언니가 무능해서. 그로부터 3일 후 은주에게 소집 영장이 날아왔습니다. 인민군 입대 통지서였습니다. 23살 여성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 것. 북한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군대 가는 거야? 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주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3년만 다녀올게. 금방이야. 하지만 언니가 없으면 나는. 하영아. 은주가 동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 꼭 돌아올게, 약속할게. 3년 후에 제대하면 우리 둘이서 꼭 더 나은 삶을 살자. 알았지?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005년 11월. 은주는 평안북도 신의주 근처의 국경 경비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압록강을 마주한 경비 초소.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동무. 여기서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탈북자들이 강을 건너려고 항상 기회를 노립니다.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일상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훈련을 하고 밤늦게까지 경비를 서야 했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한겨울에도 밖에서 보초를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동생 하영이 걱정이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영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혼자서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밤마다 그리운 동생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검열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도 없었습니다. 2006년 여름, 은주가 입대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강을 건너려다 붙잡혔습니다. 은주가 근무하던 구역이었습니다. 동무, 탈북자 발견.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은주는 달려갔습니다. 한 여성이 물에 젖은 채 땅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제발, 제발요. 애들이 굶어 죽어가요. 여성이 울부짖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도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본 여성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생 하영의 얼굴도. 그때였습니다. 막사 밖에서 수상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일어나 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탈북자인가? 아니면 그 순간 은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은주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손전등을 켜려는 순간 누군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쉿!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주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오. 남성은 같은 부대의 정치 장교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평소에도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동무는 왜 이 시간에? 은주가 물었습니다.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달 후면 내가 이곳을 떠나오. 다른 부대로 전출이오. 그것이 무슨? 당신 동생 있지? 은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남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평성에서 혼자 살고 있다며. 방직 공장에서 일한다고. 어떻게 조사했소? 당신이 매일 밤 우는 걸 봤으니까.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들킨 것이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끝났다. 이제 나는. 하지만 남성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나도 딸이 둘 있소. 평양에.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그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소. 은주는 남성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내가 강을 건널 거요. 중국으로. 당신도 같이 가시오. 여기서 평생 썩을 거요. 동생은? 은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탈북? 상상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내가 남조선으로 가서 돈을 벌 수 있다면 하영이를 나중에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오. 일주일 후에 다시 연락하겠소. 남성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은주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006년 8월 15일. 은주가 고민을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고향에서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하영 동무 사고 발생. 공장에서. 기계에 손 다침. 병원 치료 필요. 은주는 전보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영아, 하영아. 동생이 다쳤다는 소식. 하지만 자신은 휴가도 갈 수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동생을 지켜줄 수 있는 건 이 나라를 벗어나는 것뿐인가. 그날 밤 은주는 결심했습니다. 탈북을 하겠다고. 남조선으로 가서 돈을 벌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동생을 다시 만나겠다고. 3일 후 은주는 그 남성을 다시 만났습니다. 가겠습니다. 확실한 거요? 내 동생을 구해야 합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일 밤 정확히 자정의 초소 뒤편에서 만나시오.
더 자세한 건 그때 얘기하겠소. 10일 후인 2006년 8월 25일,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은주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동생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나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영아, 미안해. 언니가 꼭 너를 다시 만나러 갈게. 꼭. 2006년 8월 25일 밤 11시 50분. 은주는 막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분 후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10분 후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막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상급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전체 집합. 비상사태 발생.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들켰나? 계획이 탄로 났나? 상황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상급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탈북 시도자 발견. 강 하류 2km 지점. 전원 수색 투입.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들킨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병사들이 손전등을 들고 강변으로 향했습니다. 은주도 따라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기저기 불빛이 움직였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은주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남성이었습니다. 계획 변경. 지금 가야 하오. 지금요? 하지만 이 혼란을 이용해야 하오. 모두 강 하류로 갔소. 우리는 상류로.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웠습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소. 결정하시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장에서 다친 손을 붕대로 감고 있을 동생. 혼자서 밥을 먹으며 언니를 기다리고 있을 동생.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영아, 언니 꼭 돌아갈게. 꼭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모두 하류로 간 사이 그들은 상류의 얕은 여울로 향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달빛이 수면을 비췄습니다. 이제 군복을 벗으시오. 젖으면 무거워서 헤엄칠 수 없어.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군복을 벗었습니다. 속옷 차림의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에 몸을 떨었습니다. 준비됐소?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성이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은주도 뒤따랐습니다. 물은 상상 이상으로 차가웠습니다. 여름이었지만 강물은 얼음같이 차가웠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차가워. 너무 차가워. 하지만 견뎌야 해. 하영이를 위해.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강폭은 200m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물살이 새서 자꾸 아래로 떠내려갔습니다. 아직 반도 못 왔소. 힘내시오. 남성이 소리쳤습니다. 은주는 팔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났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안 돼.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아직 동생을 다시 만나지도 못했는데.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진흙탕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여기가 중국이요. 남성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중국이었습니다.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일단 옷을 구해야 하오. 이대로는 안 돼요. 두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걸을 때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새벽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중국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남성이 한 집을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도와주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정도의 여성이 놀란 얼굴로 그들을 봤습니다.
이게 탈북자들이구만.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성은 담요와 옷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쉬세요. 내일 아침에 브로커를 연락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은주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동시에 밀려오는 죄책감.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영아. 언니가 너를 두고 왔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동생 생각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로커가 왔습니다. 40대 남성이었습니다. 남조선 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한 사람당 1,000만 원. 중국 돈으로 5만 위안.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브로커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려고? 걸어서? 그때 함께 온 남성이 말했습니다. 내게 방법이 있소. 무슨 방법? 남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북에서 정치 장교였소. 정보를 갖고 있소. 남조선 정보기관에 팔 수 있는. 은주는 놀라서 남성을 봤습니다. 그렇게까지 준비했었구나. 브로커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데. 일단 한국 영사관으로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다. 문 열어. 중국 공안이 왔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들켰다. 이제 끝이다. 뒷문으로 나가세요. 빨리. 집주인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은주와 남성은 급하게 뒷문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뒷문에도 이미 공안이 있었습니다. 서라. 두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공안들이 뒤쫓아왔습니다. 은주는 있는 힘껏 달렸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옆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뛰었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가겠소. 당신은 저쪽으로. 하지만 빨리. 이렇게라도 해야 하나라도 살소. 은주는 망설일 틈도 없이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공안들이 추격했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남성을 쫓아갔습니다. 은주는 계속 뛰었습니다. 옥수수밭 사이로 언덕을 넘어 숲속으로 얼마나 뛰었을까. 더 이상 뒤쫓아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골랐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괜찮을까?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해가 저물었습니다. 은주는 숲속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가게 앞에서 버려진 빵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일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는 쓰레기통을 뒤져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거리에는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영아,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언니 생각하고 있을까? 2006년 9월, 탈북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어느 조선족 식당 뒤에서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이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은주는 놀라서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탈북자지. 내가 보면 알아. 제발.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신고는? 무슨? 들어와. 밥 줄게. 은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주인은 따뜻한 밥과 국을 내왔습니다. 먹어. 은주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숟가락 먹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옛날에 북에서 왔어.
20년 전에 너 같은 애들 보면 남일 같지 않아.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조선 가려면 돈이 필요해. 일단 여기서 일하면서 돈을 모아.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은주의 중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루 일당 30위안. 한국 돈으로 5,000원 정도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필사적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했습니다. 2007년 가을 드디어 브로커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돈 준비됐어? 2만 위안 있습니다. 더 모으면 그것 가지고 부족해. 최소 5만 위안은 있어야 해.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만 위안을 모으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5만 위안이면 2년 반은 더 걸립니다. 방법 없나요? 제발. 브로커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위험하긴 하지만. 무슨 방법입니까?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거야. 걸어서 돈은 반만 있으면 돼. 은주는 망설였습니다. 라오스부터 태국까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라오스로 향하는 트럭에 올랐습니다. 모두 10명이었습니다. 좁은 트럭 짐칸에 숨어서 가야 했습니다. 3일을 트럭 안에서 보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화장실도 갈 수 없었습니다. 지옥 같았습니다. 마침내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정글을 걸어서 태국까지 가야 했습니다. 모두 따라와. 늦으면 버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다른 사람들을 따라 정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여정인지를. 열대 정글은 지옥이었습니다. 습한 공기, 모기떼, 뱀과 벌레들. 하루 종일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나무들. 10명이 출발했지만 3일 만에 1명이 쓰러졌습니다. 50대 여성이었습니다. 못 가겠어요. 여기서 쉬었다 갈게요. 일어나. 여기서 쉬면 죽어.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 가자. 브로커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여성을 두고 떠났습니다. 은주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성이 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7명만 남았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음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언제쯤 도착합니까? 은주가 물었습니다. 브로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강을 만났습니다. 메콩강이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태국이야. 어떻게 건넙니까? 헤엄쳐서. 은주는 강을 바라봤습니다. 강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폭도 넓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럼 죽어. 선택해. 은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압록강을 건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죽을 것 같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영아, 언니가 너를 만나러 갈게. 꼭. 7명이 강에 뛰어들었습니다. 은주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새서 자꾸 떠내려갔습니다. 옆에서 한 남성이 물에 휩쓸려갔습니다.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각자 살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마침내 은주는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6명만 살아남았습니다. 여기가 태국입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은주는 땅에 쓰러졌습니다. 살았다. 살아남았다. 태국에 도착한 건 2008년 2월이었습니다. 중국을 떠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방콕으로 가. 거기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돼. 감사합니다. 돈 더 줘야 해. 방콕까지 교통비. 은주는 남은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혀를 찼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어쩔 수 없네. 이걸로 버스 타고 가. 은주는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틀을 버스에서 보냈습니다. 마침내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은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직원이 나왔습니다. 은주를 보더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권 있어요? 없습니다.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거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조사가 필요해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6개월이 걸렸습니다. 은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탈북 경위를 조사하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은주는 태국 쉼터에서 지냈습니다. 2008년 8월, 드디어 비행기표가 나왔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예요. 내일 출발이에요. 은주는 표를 받아들고 울었습니다. 2년. 탈북한 지 정확히 2년이 지났습니다. 2008년 8월 25일. 은주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애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영아, 언니가 드디어 자유의 땅으로 가고 있어. 이제 돈을 벌어서 너를 꼭 데려올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몰랐습니다. 동생 하영이도 이미 똑같은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도.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006년 8월, 언니 은주가 탈북한 바로 그날, 하영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붕대를 감은 채였습니다. 며칠 전 기계에 손을 다쳤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쉬면 배급이 끊겼으니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언니는 국경 경비대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언니, 보고 싶어. 하영은 언니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언니의 모습. 찡그리며 웃고 있는 얼굴. 하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언니, 건강하게 잘 있겠지. 3년만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하지만 3개월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너희 언니 탈북했대. 이웃 아주머니가 수군거렸습니다. 하영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언니가 국경 경비대에서 도망쳤대. 이제 너희 집 끝났어. 그날부터 하영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연좌제. 가족이 탈북하면 남은 가족들이 처벌받는 제도였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배급이 끊겼습니다. 집도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하영은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언니, 왜? 나를 버리고 갔어? 왜?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언니가 나를 버릴 리 없어.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언니는 날 사랑했으니까. 2007년 봄. 하영은 우연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희 언니 남조선 갔대. 서울에 있대.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갔다는 소식. 하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언니, 살아있구나. 언니가. 그날 밤 하영은 결심했습니다. 자신도 언니가 간 길을 따라가겠다고. 남조선으로 가서 언니를 만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돈도 없고 연줄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하영은 필사적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고 남의 집 심부름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2008년 가을. 드디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국경 넘는데 50만 원 필요해. 북한 돈 50만 원. 하영이 모은 돈이 정확히 50만 원이었습니다. 언제 갈 수 있어요? 겨울에 가야 해. 강이 얼어야 건널 수 있으니까. 2008년 12월. 한겨울이 왔습니다. 12월 21일 밤.
하영은 브로커를 따라 강가로 갔습니다. 압록강. 언니도 건넜을 그 강. 강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얼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건너. 얼음 깨지는 소리 들리면 바로 멈춰. 하영은 떨리는 발로 얼음 위에 올랐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발이 곧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때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영은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 아래 얼음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하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언니를 만나야 하는데. 천천히 옆으로 비켜났습니다. 다행히 얼음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5년. 하영의 삶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속아 인신매매될 뻔했습니다. 중국 농촌 남성에게 팔릴 뻔한 것을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공안에게 쫓기며 숨어 살았습니다. 한 달 넘게 굶주리며 떠돌았습니다. 조선족 식당에서 불법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하루 20위안, 한국 돈 3,000원. 2013년, 드디어 남한행 기회가 왔습니다. 하영은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언니와 똑같은 길. 언니가 겪었을 고통을 하영도 겪었습니다. 정글을 걷고 강을 건너고 죽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2013년 8월, 하영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언니가 도착한 지 정확히 5년 후였습니다. 2013년 8월, 하영은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첫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 먼저 한국에 온 사람 있어요? 하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니요. 언니가 있어요. 은주라는 이름이에요. 언니 연락처 알아요? 아니요. 하지만 찾고 싶어요. 꼭 찾고 싶어요. 상담사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탈북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찾아볼게요. 3일 후, 상담사가 하영을 불렀습니다. 찾았어요. 언니. 하영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말이요? 네. 2008년에 입국했네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연락할 수 있어요? 일단 하나원 교육 끝나야 해요. 3개월 후에 연락할 수 있어요. 3개월. 하영은 하루하루를 세며 기다렸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언니 은주도 똑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생이 한국에 왔다고요? 은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영이. 자신의 동생 하영이. 하나원에 있어요. 3개월 후면 나와요. 은주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영아. 정말 내가 온 거니? 정말.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은주는 하나원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하영이 하나원 교육이 끝나는 날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원 대기실 앞 은주는 서 있었습니다. 하영아, 손이 미안해. 떨렸습니다. 혼자 두고 가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야, 나오기 이제 우리 시작했습니다. 함께잖아. 은주는 하나하나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하영을 10년 만이었습니다. 하영도 언니를 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그리고 동시에 달렸습니다. 언니, 하영아. 부둥켜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울었습니다. 10년의 그리움, 10년의 고통, 10년의 기다림이 눈물로 쏟아졌습니다. 미안해. 하영아. 언니가 너를 두고 가서. 아니야, 언니. 괜찮아. 이제 괜찮아. 우리 이제 함께잖아. 두 사람은 얼마나 울었을까.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하영아.
내 동생. 정말 살아있었구나. 하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언니, 내 언니. 드디어 만났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은주의 작은 원룸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영아,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언니는 서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음강을 건넌 이야기, 정글을 걸은 이야기, 굶주리고 떠돈 이야기. 언니, 나도 얼음강 건넜어. 정말? 응. 그때 생각했어. 언니도 이 강을 건넜을 거라고. 은주는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정말 대단하다. 응. 우리 대단해.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강남의 카페. 두 자매가 앉아 있습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그 장면입니다. 은주는 지금 서울의 한 회사에서 일합니다. 격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영은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언니 다음 주에 시험이야. 열심히 했으니까 잘 볼 거야. 언니도 다음 달에 승진 시험이지? 응. 같이 힘내자.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하지만 따뜻한 손. 언니 고마워. 뭐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나를 기다려줘서.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고마워. 언니를 찾아와줘서. 두 사람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거리. 자유로운 사람들. 행복한 얼굴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하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은주와 하영 자매의 이야기는 특별하면서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힘입니다. 10년을 기다린 언니. 10년을 찾아온 동생. 얼음 강 위에서도 정글 속에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서로를 향한 끈을 놓지 않았던 두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수많은 가족들이 헤어져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은주와 하영 자매처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만나지 못할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 은주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차가운 얼음강을 건널 때 생각했어요. 이 얼음이 깨지면 나는 죽는다고. 하지만 동생을 만나겠다는 약속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어요. 그리고 결국 건넜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는 걸 배웠어요. 하영 씨도 말했습니다. 언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믿었어요. 언니는 분명 더 나은 삶을 위해 먼저 간 거라고. 그 믿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두 자매는 지금도 매일 아침 서로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언니, 오늘도 화이팅. 하영아, 너도 화이팅. 당연한 일상.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얼음강을 건너온 자매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만났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하루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거나 즐거움을 드렸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고맙습니다.